6월 30일 화요일 오늘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B가 간만에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쵸?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쫌쫌따리 경기, 그 쫌쫌따리 경기 안에서 MPB, 올킬 3번 냈거든요. 예, 제가 좋아하는 또 MPB가 왔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어제 메이저리그는 좋았습니다. 요즘에 메이저리그가 어려워요. 저 아시다시피. 어렵고, 제가 원래 1차전에서는 금액을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예, 느낌이 올 때가. 그래서 제가 어제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적어 드렸어. 코멘트로. 제가 보통 1차전에 그리고 최근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제가 느낌이 온다. 역배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액을 올렸고요. 예, 금액을 올려서 주력입니다, 이거. 예, 주력으로 피치 역배 프랜에다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 나온 날에 안정적으로 드리지만 저는 추가 배당까지 영역. 예, 보통은 제가 역배가 둘 다 보여야 들고 가긴 합니다, 웬만해서는. 예, 그래서 두 경기 깔끔하게, 앞에 두 경기 깔끔하게 주력 금액 올려가지고, 거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다시피 저는 뭐 개뻔한 경기, 뭐 똥배 경기 2개 묶어가지고 2배, 3배, 5배 이지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양아치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액 올렸을 때 7번 시도해서 7연승이고요. 6번은 주력이 맞았고, 적중은 올킬은 5번을 냈습니다. 최근에 금액 올렸을 때 너무 선구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이럴 때 좀 너무 이렇게 붐업되기보다는 침착하게 보다가 좀 좋아 보일 때 좀 또 들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금액 올린 날들도 보면은 거의 뭐 저는 역배를 안 끼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항상 거의 껴서 들고 가고 저는 뻔한 픽 보일 때보다는 뭔가 킥이 있을 때 금액을 올려서 가거든요. 분석적으로 요거는 구미가 당긴다. 그런 경기가 있을 때 들고 가는데 그랬을 때 적중률이 아주 좋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일요일에도 올킬을 냈습니다. 이것도 주력이었습니다. 니폰의 몇 배도. 자, 이번 주도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 하면 개 연병 나대면서 여러분들 뭐 지랄 났습니다. 뭐 이지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뭐 그러진 않죠. 꾸준하게 일단 많이 꾸준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미우리 대 야구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비 때문에 경기를 오래 안 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팀들의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감각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불펜 투수들은 좀 좀 단단하게 나오니까, 불펜 투수들은 원래 3일 이상 치면 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스터프는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언더 성향이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근데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아닙니다.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무조건 아니야. 오늘은 중립구장 경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중립구장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게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미 야쿠 여기는 하루카 유메 구장이고요. 평범한 구장이고 인조잔디이고 야외 구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일본은 바닷가를 끼고 이제 야구장이 있는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은데 이제 이 구장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구장이기는 해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심 보내드리고. 자, 일단은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좀 타격 사이클이 좀 그동안 안 좋았는데 최근에 타격 사이클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득점력이 좀 시원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는 딱 화요일 일을 2번 경기만 치렀거든요. 그래서 2번 다 이기긴 이겼고 둘 다 안타를 10개 9개 까긴 했습니다. 이즈구치가 올 시즌 내내 조금 별로였는데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타격 사이클적으로 좀 한번 올라갈 때가 좀 되긴 됐다. 야쿠르트는 화요일, 일요일 똑같은 상황이죠. 두 경기를 치렀고요. 아무래도 양 팀 다 불펜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쥐어짜는 야구 해가지고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 양 팀 다 이겼고, 야쿠르트도 한 점 차로 두 경기를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불펜 쥐어짜기가 좋으니까 최근에 불펜 사이클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 보시면 되겠죠. 양 팀 만났을 때는 야쿠르트가 최근에 좀 많이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사이클을 생각하면 요미우리가 최근에 사이클은 조금 더 낫거든요. 그죠? 시즌 초반에는 야쿠르트가 워낙 잘 나왔고 요미우리가 아베 감독이 있을 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는 요미가 좀 갚아볼 만한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해요. 토고쇼세이 올 시즌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예전 같은 스터프나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죠. 직전 경기 히로 원정 가서 6.1이닝 3실점, 5피안타, 4볼넷 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 시즌 좀 저는 역시 흐린 눈을 좀 하고 있는 타이밍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근데 직전 경기에서 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뒤에 경기가 라쿠텐 좀 완봉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로테를 좀 걸러주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완봉 경기 어떤 데미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 토고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전 전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좀 유명합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 승효 기질도 있어요. 7승 1패에다가 2.60으로 아주 좋았고, 올 시즌 두 번 만나서 5이닝 5실점 패전 한 번, 직전 경기 7이닝 무실점 하면서 승투를 한 번 먹기는 먹었다. 본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지난 시즌에 정말 못 던졌잖아요. 지난 시즌에 정말 못 던졌던 시즌인데 야쿠전에 6번 등판해서 4승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성적으로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를 좀 해줄 만하겠죠. 야마노토 아이치는 올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정도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한번 소뱅전에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한번 사이클이 떨어지나 싶었는데 직전 경기 또 한신전에서 호투를 하면서 아직 건재하다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직전 경기도 삼진 2개밖에 못 뽑았고, 그리고 야마노도 뭐 계속 잘 던지는 건 조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볼빨이 나름대로 좋고 뭐 장점들도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 정도 성적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저는 안 보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타이밍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친구가 그리고 올 시즌 요미를 3번 만났는데 3번 다 승투를 쳐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정도의 사이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요미우리가 올 시즌 야쿠한테 좀 안 좋았다. 근데 뭔가 상성적으로 안 좋았다기보다는 양 팀의 사이클이 그 맞물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요미가 조금 더 힘을 좀 내볼 만 하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홈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도쿄돔에서는 다른 팀들이 경기를 하거든요. 하루카 유메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울 수 있다. 홈팀 그 돔구장을 홈으로 쓰는 팀이기 때문에 야외 구장 가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긴 해요. 일단은 두 팀 다 지난주에 경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불펜을 좀 쥐어짤 수 있는 이런 환경 정도 있고, 양 팀 다 불펜은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는 팀들이긴 하니까요. 두 팀이 요미 홈에서 6경기 만났을 때 5.5 기준에 3경기 빼고 전부 언더가 찍혔습니다. 근데 요미 홈구장은 아니긴 하죠. 야외구장이긴 하고. 거의 5.5 기준 거의 언더가 찍혔는데 전부 점원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원이든 점오비든 그 언저리에서 좀 놀만한 경기처럼 좀 보이기는 하고요. 역시나 그래도 언더를 좀 보는 게, 양팀 다 지난주에 경기를 많이 쉬었기 때문에 언더를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요미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립구장입니다. 요코하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2승 하고 있는 요코하마고요. 정말 뭐 답이 없죠. 일단 오늘은 하드 오프 에코 스타디움 니가타 현 바닷가 근처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닷가를 이렇게 바람이 외야 쪽으로 좀 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점이 포인트고, 중앙은 122m, 좌우는 100m 정도 인조단디 구장이고요. 그래서 약간 요코 구장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오이식스가 홈으로 쓰고 있는 이군 구장이기도 합니다. 오이식스는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죠. 그 두산에 온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에이스로 뛰었던 그 팀이고요. 이군 이제 독립리그 느낌의 이제 이군 리그를 뛰고 있는 오이식스. 아무튼 외야 쪽으로 좀 바람이 좀 불만한 왁구로 생기긴 했어요. 바다 근처에. 그 일본 야구는 아시다시피 섬나라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야구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구장들의 특징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에요. 그런 점이 좀 특이다 보시면 돼요. 뭐 조조마린이라든지 뭐 요코하마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구장들 대부분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히로시마는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타격감이 좋아요. 타격감이 좋은데 경기당 득점은 2.7점. 타격감이 좋은데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득점은 요코하마보다 떨어지긴 해요. 이게 히로시마긴 하지. 아무튼 뭐 최근에 경기력은 뭐 쏘쏘합니다. 원정에서도 역시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라쿠텐, 야구 최근에 만난 이 원정에서 팀들은 위닝하면서 최근 뭐 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아시다시피 요코가 맨날 뭐 힘들 때 아즈마 해줘, 네가 해줘야 돼, 네가 해줘, 맨날 이거거든요. 그죠? 또 아즈마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죠? 아즈마가 좀 해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아쉬운데, 직전 경기 주니치전 요포라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경기에서 제가 요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6이닝 2실점 1자책 하면서 역시 주니치전 요포다운 모습으로 팀의 승리를 안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양반이 주니치전에 정말 강한 걸로 유명한데, 이 양반이 히로시마전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 4패 하긴 했지만 1.97로 굉장히 상대 전적에서 강점을 좀 보여왔다. 요즘 히로가 좀 빠따를 좀 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즈마는 뭐 적당히 기대치가 있죠. 타마무라 쇼고는 이제 무난한 자완인데 복귀해서 폼이 아주 좋았어요. 최근까지 일단 7경기를 던졌고요. 근데 최근
최근 경기들에서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폼이 좀 떨어질 만한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잘 던진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에서는 삼진도 좀 떨어졌고, 7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1자책 하면서 약간 슬슬각이 좀 나오나? 요 정도 좀 느낌을 좀 주기는 했어요. 예. 이 양반이 이제 상대 전적 쪽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찾아볼 만한 거는 요거를 홈에서 만났을 때는 4승 1패, ERA가 2.40, 원정에서 만났을 때는 1승 4패, 6.5. 근데 오늘은 요코하마 원정이 아니죠, 그죠? 예. 제가 근데 여기 구장 특성 약간 요코하마 홈 구장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 요코하마도 외야 쪽으로 좀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근데 이쪽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 있는 구장처럼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코하마의 홈구장의 특성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구장처럼 보이긴 한다. 저는 타마무라가 조금 슬슬각이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피홈런이라든지 삼진비율도 약간 떨어진 경향도 있고요. 원래 원정 티어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처음 가는 원정 구장이다. 이제 이런 점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올 시즌 첫 만나면서 승투를 한번 쳐먹었다. 요코하마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런 경기를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좀 이렇게 받은 이유는 아즈마가 나온 것도 있지만은 올 시즌이 그 히로시마를 정말 많이 잘 패왔거든요. 요코하마가. 여기에서 반등 흐름을 잡지 못하면 진짜 나가 뒤져야 되거든요. 요코하마 그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원정 히로시마 상대로. 히로시마 요즘 빠따 잘 치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뭐 지그들이 한번 이겨야 되는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요코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시미 대 우리 쭈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격 사이클이 조금 좀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뭐 야수진은 판타스틱해요. 뭐 치카모토 하나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그죠? 전체적으로 야수 갖고는 아주 좋습니다. 뭐 모리시타, 사토, 오야마 일단 여기에서 중심은 일단 어느 정도 그죠?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들이 좋고 일단 뭐 나카노도 있고 일단 좋다. 근데 아시다시피 불펜이 좀 별로고요. 근데 타격 사이클이 한동안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승률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동안. 근데 사이클적으로 한번 좀 올라갈 만한 사이클이 됐고 최근에 타격감이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요일 날 또 12점 낸 거는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요 흐름은 뭐 주니치는 요즘에 경기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사노라는 그 용타 친구가 좀 잘 쳐주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고 호소카가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뭐 한 반타작 정도는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시민들은 이렇게 좀 배당 이렇게 받으면 좀 열받긴 열받아요. 근데 일단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받은 이유는. 왜냐, 한신이 올해 주니치 상대로 9승 2패, 홈에서는 5승 0패, 홈에서는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니치가 아시다시피 홈 원정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조금 빠따도 치고 하면서 이제 괜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뭐 첫 승 정도는 좀 거두고 뭐 할 만한 그 정도 왁구처럼 일단은 보이기는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한신이 홈에서 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이키 히로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안 좋죠. 3.23으로 올해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여포 오브 여포입니다. 8경기에서 4승 2패, ERA가 1.02입니다. 정말 뭐, 잘 던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주니치 역대 전적이 안 좋았을 리가 없죠. 역대 주니치의 빠따를 생각하면, 그리고 뭐 사이키 항상 1점대를 찍는 양반일 건데 이 주니치전 4경기 연속 패전을 먹었거든요. 한번 좀 승투를 좀 먹을 때도 됐어요. 그동안 잘 던진 경기 못 던진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주니치전에 강해 왔었는데 최근 10경기 보면 3승 5패 ERA가 1.74. 작년에 3번 만났고 2024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지금 4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승투를 한번 챙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정도 들게 됩니다. 뮬러는 저는 조금 별로라고 보는 양반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좀 뜨뜻미지근해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특징 잡을 만한 부분도 많이 없고 뭐 직전 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뭐 승투를 한번 좀 먹기는 먹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좋게 보는 양반이 아니고요. 한신을 3번 만났는데 잘 던진 경기가 단 한 번도 없고 고시엔 원정이면 그래도 투수구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5이닝 3실점 1자책 7피안타 6이닝 6.2이닝 4실점으로 한신전에 여태 뭐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 배당이 낮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한신도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최근에 타격감은 그래도 조금 업사이클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직전 경기 좀 많이 친 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일요일 날 경기를 하고 하루 쉰 거기 때문에 오늘 한신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니오넴 파이터스 대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은 요즘에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이죠. 예, 일단은 타치코타는 저는 불펜을 좀 잘 보낸 것 같아요. 올해 서포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닝 관리도 좀 해줄 겸, 네, 그리고 타치코타가 워낙 스토프가 좋기 때문에 불펜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제가 올해 니오넴한테 아쉬웠던 부분은 그 결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마자키 사차를 왜 불펜으로 씁니까? 빡대가리도 아니고, 그죠? 예, 그걸 말해야 하나? 야마자키가 선발이 더 잘 어울리고 롱이 더 잘 어울리지 당연히. 차라리 원 플러스 원을 시키든가. 근데 원 플러스는 또 별로 의미도 없어, 저런 양반은. 원 플러스 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스토프가 좋아야 돼요. 스토프를 당겨 써야 된단 말이야. 뭐 물로진스키, 애쉬크래프트, 피츠버그 그 운영처럼. 예. 근데 이상한 운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차라리 뭐 구린리앙, 뭐 타치코타, 뭐 후쿠시마렌 이런 애들 불펜 돌리는 게 맞죠. 예. 어쨌든 최근에는 일단 뭐 적당히 뭐 반타작 이상 하고 있는 그 정도 흐름이다. 타격감도 괜찮은데 불펜도 일단 4호가 많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포인트가 되겠죠. 원정에서 좀 아쉬운 팀인데 원정에서 좀 잘하고 왔다. 예. 이런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참 그 경기는 지난주에 경기는 5경기 했습니다. 예. 4승 1패. 오릭스는 화수, 목, 토, 일 5경기를 치렀고요. 2승 5패로 무난한 성적을 찍었습니다. 제가 라쿠텐 역배 3번 빨다가 오릭스 승 마지막으로 야물딱지게 이제 틀어가지고 잘 먹고 왔죠. 그래서 오릭스도 일단 뭐 타격감 쏘쏘 불펜은 약간 불안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양 팀이 만났을 때 좀 그렇다. 아 이 니뽀넴의 최근에 이제 언더 흐름이 좀 많거든요. 에스콘에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에스콘에서 지금 계속 언더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교류전이 있었어요. 예. 교류전. 얘네들은 퍼리그죠. 교류전에 만나는 애들은 바다 약간 센 리그 애들이죠. 예. 그리고 얘네가 불펜이 안 좋죠. 예. 근데 불펜을 못 틀어먹어 애들이. 그러니까 에스콘에서 맨날 언더가 찍혔단 말이야. 아시다시피 에스콘은 타자구장이고 얘네들은 바다가 좋고 불펜이 안 좋아. 얘네도 바다가 얼추 되고 불펜이 안 좋아. 최근에는 실제로 교류전이 끝난 이후에는 오버가 조금씩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는 뭐 알시면은 좋겠죠. 예. 그래 보시면 되겠다. 예, 오늘의 선발은 기타야마 코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뭐 스미다치로에 좀 튀는 경기 타이밍도 잘 잡아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주의 타이밍으로 보이기는 해요. 기타야마가. 예, 기타야마가 최근 4경기 연속 승투를 먹었는데 4경기 연속 경기들을 보면 6이닝 무실점, 9이닝 1실점, 5.2이닝 무실점, 9이닝 무실점. 개인적으로 자빠지기 딱 좋은 타이밍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예, 이 정도 잘 던졌으면 산체스도 한번 자빠지거든요. 기타야마 뭐 좋은 선수인 거는 알겠고 작년에 그렇게 많이 던지고도 올해 별로 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는 거는 알겠고 그리고 오릭스전 전적도 크게 문제 없는 건 알겠고 오늘은 조금 위험한 타이밍처럼 보이긴 합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승투에다가 4경기 중에 2경기가 9이닝 피칭이었다는 거. 9이닝 피칭 다음 경기인데 로테 조정이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테 조정을 받아도 9이닝 피칭하고 자빠지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토고도 그랬고 미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미지도 최근에 이제 엄청 잘 던진 경기 다음 경기 2, 3실점 나왔거든요. 미지는 기본적으로 밀어는 로테를 5일 로테를 돌려요. 원래 메이저는 4일 로테인데 거기는 선발을 5명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줬는데도 다음 경기에서는 실점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타야마는 저는 오늘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처럼 보여요. 아시다시피 선발들이 둘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에스콘에서의 언더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양팀 다 빠따는 괜찮고 불펜이 좀 불안해. 선발은 좋네. 언더 찍어야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언더를 뭐 찍어볼 만한 요소도 일단 보이거든요. 기타야마가 지금 그렇게까지 뭐 폼이 떨어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오릭스전 전적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조심할 타이밍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니뽀넴 승의 언더 요거는 조금 조심 타이밍. 반대로 시온 제리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높은 타점과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한두 번 만났을 때는 꽤 메리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장점은 유니크한 팔각도, 그리고 그 각도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들이 정말 유니크할 수밖에 없죠. 이 선수가 키가를 완전히 활용하는 팔각도는 아니잖아. 팔각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볼이나 이런 거는 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양반이 구종 이렇게 단조로운 편이기 때문에 시즌 중반 한 2번, 3번 이렇게 좀 닳고 닳았을 때 시즌 후반쯤 갔을 때 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니오넴 이제 2번째 만남이고요. 첫 번째 에스콘에서의 등판 6이닝 2실점 했다. 뭐 직전 경기 소뱅전에서도 뭐 잘 던졌죠. 제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닝을 잘 못 먹어요. 아시다시피 오릭스도 불펜이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6인인 공무원이야, 6인인 공무원. 그래서 아무래도 고점 차이에서는 기타야마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죠. 기타야마가 저는 오늘 좀 위험한 타이밍으로 보이고, 제가 이런 분석 최근에 했던 팀들 실제로 반대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 주말에 KT 경기 고용표 5연승 했잖아.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역배 찍으라고. 네. 그리고 그날 MPB 경기에서 그 한 번 있었는데, 아무튼 기타야마 좋게 보는 양반인데 뭐 굳이 오늘을 또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릭스 역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글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뻔한 분석 하지 않는 테디온입니까, 그렇죠? 뻔한 분석 안 하는 테디온이고,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꾸준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한 이후고 이렇게 뭐 긴 연패가 없었어요. 그냥 꾸준하게 메이저가 조금 어려우면 주간에 맞추고 하면서 꾸준하게 잘 달리고 있다. 전체표 출연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TV 라이브 오셔서 후원해주시면 되고요. 못 오신 분들은 재방송국다 15기 영상에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올 수가 있다. 제가 여기 휴가 기간에 써놨죠. 요구하는 폭 당연히 코멘트 발송 다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올려드린 거고요. 유튜브는 그걸 감안해서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시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유 귀찮다 나 유튜브를 하실란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유 수TV로 갈란다 하시는 분도 오시면 되고, 편하신 대로. 다음은 라쿠텐 대 지바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은 제가 요즘 라쿠텐 전문가급이죠, 그렇죠? 라쿠텐이 연패 끊은 다음에 제가 3일 연속 라쿠텐 역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릭스로 바로 빤스런 쳐버렸죠. 정확한 분석이었고, 라쿠텐 0-0 역 빨고 오릭스 승 빨고 아주 시원하게 잘 먹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그거 내가 공지 안 드렸는데, 그거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이제 안 해드리는 쪽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뭐 100개를 쏘시고, 야간만 2번 받겠습니다. 주간만 2번 받겠습니다. 또는 뭐 50개만 쏘고, 제가 한 번만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간만, 야간만 하고 싶으신 분은 70개로 하시고, 나머지는 100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는 제 룰을 좀 뭐 따라주셔야 되겠죠. 저도 고민 끝에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렸다. 원래는 제가 안 해드렸는데 해드리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죄송할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원래는 그냥 해드렸는데 좀 끝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일단 그 다 체크하는 것도 조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실 분들은 요 금액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쿠텐 전문가로 요즘에 활동을 하고 있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DT 역배 소름? 아이 썬나베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DT 역배 인마 그거 내가 그 뭐라 그랬어, 그 웨더스 직종이 잘 던졌지만 그 하드 8방 쳐줬다고 로고를 다 까봅니다 제가. 썬나베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튼 라쿠텐은 지금 빠따 흐름은 좀 괜찮아요. 그죠? 이제 빠따 흐름은 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펜의 불안감을 이제 빠따로 또는 분위기로 이겨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는 중립구장이 아닙니다. 라쿠텐 모바일 파키 미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으로 왔기 때문에 뭐 적당히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팀 상대 전적은 홈에서는 3승 3패, 지바롯데 원정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라쿠가. 지바롯데는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경기를 했고요. 지금 라쿠텐은 지난주에 5번 경기를 했고요. 지바롯데는 3번 경기를 했고, 한 4번 정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지바롯데도 1무 2패하고 있고, 교류전 종료 이후에 리그전으로 와서 이제 좀 너무 센 팀들을 만나긴 했거든요. 저는 지금 지바롯데가 팀 왁구가 여전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교류전 이후에 완전히 좀 이제 많이 못 이기고 있는데, 그 만난 팀들을 보면은 니호넴, 소뱅 이렇게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센 팀들을 만나기는 했죠.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팀은 최근에 이제 경기를 했었고 리턴 매치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에서는 지바롯데 원정 가서 라쿠텐이 전부 패배를 하고 오늘 오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리턴 매치가 많아요. 이런 리턴 매치가 많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분석적인 부분보다는 패턴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발이 이 경기도 똑같거든요. 이 경기가 똑같고, 지난 경기에서는 쇼지하고 이제 잭슨이 붙었을 때 이제 저기가 이겼습니다.
지바롯데가 8대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라쿠텐 승과 언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약간 좀 꼬름꼬름한 포인트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쇼지는 일단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안 좋아. 개인적으로 제가 쇼지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양반 고점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터프가 조금 있고, 예, 약간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반등각을 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런을 두 개, 세 개, 하나, 둘 이렇게 맞았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좋게 봐주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직전 경기를 지바롯데 원정 가서 5이닝 4실점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반대 리턴 매치가 나왔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최근에 안 좋았던 경기를 대부분 원정이긴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라쿠텐 홈구장은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정말 반등을 볼 만한 요소가 많이 안 보여요, 솔직하게. 근데 원래는 고점이 좀 있는 녀석이야. 근데 요번에도 반등을 못 친다. 저는 2군 가게라고 일단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고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저는 살짝 반등각을 좀 보고 있기는 해요. 예. 왜냐면 리턴 매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홈구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쇼지가 홈에서 최근 10경기는 5승 3패 ERA가 3.45고요. 예, 원정에서는 3.84, 뭐 ERA는 비슷하긴 한데 최근에 아주 안 좋았던 경기들 대부분 원정이긴 했습니다. 반대 선발은 안드레 잭슨이고요. 안드레 잭슨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가 교류전에선 제가 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지바롯데 옆에를 굉장히 잘 빨아왔죠,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이 리그전으로 왔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죠? 예, 확실히 센 리그 애들은 잘 패지만은 리그에서 할 때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잭슨도 여름에 조금 티어가 떨어지거든요. 예, 제가 그 SP 웨노자 흑마모토하고 이 안드레 잭슨이 여름에 좀 약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대가리가 너무 길어요, 그죠? 열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뭐 양상추라도 뭐 얹고 오든가. 그래서 이 친구도 일단 뭐 최근에는 뭐 그럭저럭 잘 던지고 있지만 여름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라쿠텐전에 4이닝 2자책 한번 좀 자빠지기 좋은 타이밍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사실 자빠지긴 했어요, 이 친구도. 예, 고려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리턴 매치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경기처럼 좀 보이기는 하고요. 저는 쇼지가 반등을 칠 수도 있는 경기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거 언더는 못 보겠거든요. 날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 언더는 못 보겠거든. 도저히. 라쿠텐 불펜도 문제가 있고 이거 쇼지가 좀 잘 던져야 되는데 요즘 기미가 좀 안 보이긴 하지만 통수 호투 저는 가능성이 있을 만한 타이밍을 일단 보이긴 합니다. 라쿠텐 승이 언어번호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뱅 대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도쿄돔에서요. 오늘 요미우리가 쫓겨났어요, 홈에서. 예, 요미우리가 도쿄돔을 홈으로 쓰는데 소프트뱅크가 여기 지네 집 안방으로 여기 들고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소프트뱅크 홈구장하고 도쿄돔은 어떤 구장의 특성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런이 좀 잘 나오는 구장들이고 아무래도 소뱅보다는 조금 도쿄돔이 사이즈가 좀 더 크고 펜스도 높긴 한데 여기도 그 공기 그것 때문에 여기도 런이 좀 잘 나오는 구장이죠. 그래서 소뱅의 페이페이돔하고 구장 특성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 이벤트 매치예요.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소뱅이 좀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되겠죠. 양 팀이 올해 만났을 때 3승 8패로 소뱅이 세이브한테 호구를 잡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소뱅은 최고조죠. 예, 그리고 세이브는 너무 지금 안 좋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벤트 매치에서 소뱅이 어느 정도는 좀 갚아줄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겠죠. 실제로 작년에 이 비슷한 매치에서 소뱅 승률이 아주 좋았고 거의 다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그렇죠? 예. 일단은 양 팀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빠따는 당연히 소뱅입니다. 요즘 빠따가 소뱅이 워낙 이제 돌아가면서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불펜도 소뱅이에요. 사실 세이브도 불펜이 이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불펜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소뱅이 지금 타격감 좋은 불펜을 빠따를 만났을 때는 세이브 불펜이 좀 위험할 수 있고 소뱅은 저는 뭐 불펜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과 질이 좋아요. 예, 우한 3, 4인방들이 괜찮은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들을 뭐 띄엄띄엄 쉬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불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우하사와는 복귀해서 한 경기를 던졌어요. 이 경기 보면은 5이닝 3실점 4피안타 1피홈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기 관련된 코멘트를 제가 할 때 부연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기 생각은 머릿속으로만. 네. 우와사와 같은 경우 복귀 전 한 경기 일단 뭐 잘 던지다가 이제 런 한 방이 조금 좀 아픈 이제 요 정도 느낌이었고, 근데 일단 뭐 충분히 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두 경기 세 경기 하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일단 세이브전 역대 뭐 전적은 뭐 뜨뜻미지근했는데 최근 4연승을 찍고 있긴 합니다. 타이라는 아시다시피 뭐 이제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소뱅이라 그래도 타이라 공략은 좀 쉽진 않거든요, 그죠? 타이라는 최근에 뭐 빤스런한 경기 한 번, 그리고 한 번씩 이 경기에서 좀 볼질 많이 하는 경기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뭐 볼 자체는 워낙 화끈해요, 그죠? 워낙 화끈하고 아무리 소뱅이 타격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는 소뱅을 처음 만납니다. 뭐 불펜으로는 좀 몇 번 만났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선발은 이쪽이 좀 낫고, 그렇고 일단 우아사와도 조금 뭐 복귀 후 두 번째 경기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정도 요소고. 그리고 또 이벤트 경기 형식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애슬레틱 보세요. 빠따 뒤지게 멋지다가 라스베이거스 가가지고 완전 뭐 잭팟 파티 해버렸죠. 빠따 파티. 그래서 일단은 뭐 소뱅이 해볼 만한 시리즈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타이라는 좀 빡세거든요, 형들. 타이라는. 세이브 여기 얹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라는 진짜 인정하거든요. 저는 이 친구 볼이 진짜 뒤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스터프가 좋은 애들의 단점이 뭐냐면 서드 피치가 약한 케이스가 많은데 타이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타이라는 직구 슬라이더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뭐랄까, 좀 타점이 좀 낮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만큼 또 이 공 놓는 포인트가 또 길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더라? 공 놓는 포인트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라 그러죠? 익스텐션 이제 얼마나 공을 앞에서 던지냐 이런 겁니다. 보통은 팔 각도가 낮고, 이런 선수들은 익스텐션이 길입니다.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 타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앞에서 공을 놓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세이브 여기 얹어 보겠습니다. 네, MPB 지난주에 뭐 경기도 많이 없었는데 올킬을 3번이나 내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일요일 날도 올킬을 냈고, 오늘도 스타트를 잘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왜 이렇게 길게 했지?